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35강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세상이 왜 이 꼴인지 모르겠어. 자, 이 말은 아마 이 세상이 생긴 이래 계속되어 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꼴 보기 싫고 무서워 뉴스 안 본다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대해 계속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불가항력적인 세상에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 착각조차 무기력해지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 살펴보기로 하죠. 비합리적 생각의 요소 중에요, 당위적 사고라는 것이 있어요. 당위적은요,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없어도요, 다만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아니면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심리학자 앨리스는요, 절대적이고 당위적인 사고는 인간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은요, 세 가지 당위적 사고를 요약할 수 있거든요. 자신에 대한 당위, 타인에 대한 당위, 세상을 향한 당위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요, 세상이 왜 이 꼴인지 모르겠어는 세상에 대한 당위죠. 세상의 조건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고 나는 그런 끔찍한 세상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이나 타인이나 내가 몸담고 사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공평하게 될 것 같고 내 인생도 형통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상 너무 큰 주제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너무 과장되거나 확대되어 큰 것 생각하느냐고 작은 현재의 것들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것, 그것도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선 논박의 단순한 논박 들어볼까요? 세상이 왜 이 꼴인지 모르겠어. 너 참 대단하다. 우주를, 적어도 지구를 움직이려고 하다니. 너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하다는 거지.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건 그 누구도 못한 일이야. 세상의 원체 제멋대로거든.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생각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나 잘 챙겨. 잘못하면 세상 꼴보다 그 사람 꼴이 엉망이 되거든. 그리고 내 꼴도 잘 챙겨. 사람들에게 쟤 왜 저 꼴이야? 하는 소리 듣기 전에 논백이가 세상 꼴을 보는 시각을 좁혀놓은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이 세상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마땅히라는 당위성에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달라는 요구 말이죠. 자, 어떤 기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가? 테레사 수녀는 그 질문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기자 좀 뻘쭘했을 것 같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과정되고 당위적인 사고를 단순화시키는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수식어를 써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죠. 세상의 평화라든가 사랑이라는 말 같은 거 말이죠. 또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때 마침 가난한 집의 어린 소년이요, 길거타 빈민가의 행여병자 수용소인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를 졸랐어요. 엄마, 내가 사흘 동안 설탕을 먹지 않겠으니 4인분의 설탕을 주세요. 그 설탕을 가지고 마침 소년이 테레사 수녀에게로 왔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란 한 소년이 들고 오는 4인분의 설탕입니다. 사랑의 정이 간단히 내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세상을 탓하거나 정인이 사랑이니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면요, 자신 앞에 있는 오직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요, 세상이 왜 이 꼴인지 모르겠어는 세상에 대한 이런 어떤 요구성을 갖고 있죠.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비합리적 사고에 대해 학자들은요, 세상에는 불공평한 경우가 자주 있다. 불공평한 경우에 불만을 갖는 것보다는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편이 낫다. 자, 세상을 시정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세상을 보는 내 관점을 바꾸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요구하는 것보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 엘리 프롬은요, 자신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요, 내가 진정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세계를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영혼은 널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서 본 실화인데요. 아트 버크왈드라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친구는 택시기사에게 태워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뛰어난 운전 솜씨를 가지셨군요. 이 심각한 교통체증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 당신의 운전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얼굴에 미소가 확 번졌어요.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소. 좋은 하루 되시오. 이걸 본 버크왈드가요,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고 묻자요. 친구는 난 뉴욕의 사랑을 되찾아주고 싶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뿐이라고 믿거든. 혼자서 뉴욕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버크왈드가요, 어이없어하죠. 친구는요, 나 혼자가 아니야. 난 방금 저 택시기사를 기분 좋게 해줬어. 그가 하루에 20명의 승객을 태운다고 생각해봐. 그는 누군가 자기를 칭찬해 줬으니까 20명의 승객을 기분 좋게 해줄 거야. 그 승객들은 자기 회사 직원이나 상점 주인 혹은 식당 종업원이나 집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겠지. 결국에 가면 적어도 1000명이 넘는 사람에게서 그 따뜻함이 전파될 거야. 어때? 별로 나쁘지 않지? 친구의 말에요. 버크왈드는요. 하지만 저 택시기사가 자네의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리라는 걸 어떻게 믿어? 그 말에 친구는요.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무슨 일에나 약간의 실패는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나 오늘 10명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거야. 그 중에 3명 정도는 나 때문에 행복해져. 결국 나도 간접적으로 3000명의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 자, 버크왈드는 친구에게 자네는 정말 괴짜군 하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은 자네가 얼마나 부정적이 되었는가를 보여줄 뿐이야 라고 대답했다는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친구는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용기를 내어보는 거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더 살만해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한마디의 친절과 4일분의 설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날카로워져 있는 팬데믹 시대에 세상의 꼴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